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튼튼 영어 베이비리그. 오늘은 귤이의 이 멋진 큐브로 바닷속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 곤충에 이어 이번에는 바닷속의 친구들과 어프 수영도 해볼 거야. 자, 그럼 일단 바다로 먼저 떠나봐야겠지. 와, 바닷가는 조용한 것 같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오, 이게 뭐지? 창문에 뭐가 들러붙은 것 같은데? 너 누구니? 이 귤이가 여유롭게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귤이야, 미안. 이 바다에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멋진 집이 있어서 말이야. 이게 내 집이니? 우와, 멋지다. 내 집이야. 오늘 바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멋진 집을 타고 이렇게 왔지. 아까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처음 만난 친구가 바로 너, 문어야. 정말 반가워. 괜찮아. 내가 이 집이 너무 신기해서 말이야. 나도 이렇게 문어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나는 말이야 귤이라고 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귤. 그리고 귤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지난번에 북극곰이 와서 이야기해주던걸. 그럼 이제 내 소개를 해볼까? 귤이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문어야.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나도 이 노래 알아.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위한 노래도 있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 우리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리에는 수백 개의 빨판을 달고 있어. 이 빨판으로 미끄러운 산호나 바위에 붙을 수 있지. 빨판을 이용해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어. 오? 무거운 물건? 그러면 귤이도 번쩍 들 수 있겠네? 무거운 물건을 들 순 있지만 귤이를 들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빨판 하나만으로 무게 1kg쯤 나가는 물건 정도를 들 수 있지. 귤이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알려주면 이 문어가 들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야. 문어의 이야기가 갑자기 더 듣고 싶어지네. 우리의 머리 양쪽에 눈이 있는데 우리의 눈의 움직임은 매우 뛰어나. 눈을 굴릴 수도 있고 투명한 새우나 해파리가 주변에 있다는 것도 쉽게 알아차리지. 다만 우리의 눈은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는 잘 보지 못해서 2에서 3m 넘어 사물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근시야. 귤이가 여기 있는 건 잘 보이는 거 맞아? 여기 이건? 이거는? 그건 귤이가 가장 좋아하는 귤인 것 같은데? 그건 잘 보인다고. 종종 다리가 8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가진 문어가 보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리가 60개 달린 문어가 있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96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가 나타나기도 했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리가 생기는 건 가끔 다리가 다치면 낫는 과정에서 다리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생기면서 더 많은 다리를 갖게 되기도 한대. 물론 이렇게 많은 다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말이야. 우와, 다리가 많으면 정말 좋겠다. 다리가 많으면 이쪽 다리로는 귤을 까고 이쪽 다리로는 귤을 입에 넣고 또 이쪽 다리로는 귤을 따고 귤이는 생각만 해도 정말 신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여기에서 머리가 좋다는 말은 문어의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심지어 다리에도 생각할 수 있어. 어때, 귤이야? 우리 문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어? 다리로 생각할 수 있다니. 그럼 다리가 생각해서 어디론가 가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한데? 바닷속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귤이가 우리 바다 친구들을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는 또 어떤 친구를 소개시켜줄까? 이 문어가 어떤 친구를 소개시켜줄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래? 뿌뿌 뿜는 물, 큰 몸집, 우리의 독특한 울음소리, 영리한 머리.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문어가 소개해줄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바다로 가는 날이야. 자, 그럼 먼저 바다로 떠나봐야겠지. 자, 바다로 출발. 문어야, 잘 지냈어? 지난번에 문어가 소개해준다고 한 친구가 정말 궁금해서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오늘 만날 친구는 누구야? 내가 지난번에 귤이와 친구들에게 냈던 퀴즈를 귤이가 잠깐 잊은 것 같은데? 자, 친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뿌뿌 뿜는 물, 큰 몸집, 우리의 독특한 울음소리, 영리한 머리.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 귤이가 바로 맞출 수 있다고. 바로 정답은 고래. 그래, 맞아, 정답이야. 그럼 이제 바로 고래를 만나러 떠나보자고. 고래다! 고래! 나는 고래를 정말 정말 좋아해. 바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물이 문어, 상어, 오징어, 고래. 물론 고래를 가장 좋아하지만 말이야. 귤이야, 우리 고래를 좋아해줘서 참 고마워.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바다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야. 수족관에 가보면 돌고래가 재주 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야. 우리는 생긴 것처럼 성격도 아주 온순해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지. 그러게. 오늘 귤이와 고래가 처음 만났는데 마치 한참 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정말 친해진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디에선가 만난 적 있지 않아? 글쎄, 지난번에 남극에 있을 때 귤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북극에 있을 때 본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귤이가 북극곰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본 것 같은데? 맞아! 귤이가 똑똑히 기억난다고! 그래, 맞아. 귤이가 타고 있던 배 옆으로 내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귤 까먹고 있던 게 귤이 맞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 북극곰에게 줄 귤을 가는 동안에 모조리 다 먹어버렸거든. 귤이는 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바다에 살고 있으니 귤을 먹어볼 기회가 없거든. 나중에 만날 때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 그럼. 귤이가 이번에는 오는 길에 먹지 않고 딱 가져다
잡아줄게. 그래, 약속했다. 우리는 바다에 살고 있고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니까 고래를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는 포유동물이야. 고래는 알을 낳지 않고 다른 포유동물과 같이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거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고래는 수면에 떠올라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수구멍을 통해 숨을 쉬어. 숨을 들여 마신 후 고래는 숨을 멈추고 수면 밑으로 잠수하지. 큰 고래들은 숨을 멈춘 상태로 1시간 정도 물 속에서 지낼 수 있지. 고래는 머리에 있는 분수구멍으로, 물고기는 아가미로? 귤이는 사실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사실도 잘 몰랐거든. 고래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되었네. 귤이가 우리 바다 동물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니 정말 반가운데?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다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이 이유는 다른 물고기들은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 자기 몸의 온도를 바꾸지만 고래는 사람처럼 몸의 온도가 늘 일정해. 그래서 고래는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해 남극이나 북극 같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추운 겨울이 되면 다시 따뜻한 바다로 옮기지. 오, 귤이는 추운 북극에 살다가 귤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고래는 온도에 따라 바다를 옮기는구나. 오, 정말 신기한데? 고래와 귤이 통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 고래는 귤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지. 우리가 통하는 점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는 바람에 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선 사람들도 있지. 고래를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지구의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야. 이 단체는 고래 지키기 캠페인도 벌이고 환경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참 고마운 분들이지? 귤이도 고래를 더 많이 오래오래 볼 수 있게 환경 보호에 힘을 쓸게. 고래야, 약속.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는 고래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상처받고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기도 해.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해주기도 하지. 오늘 귤이에게 해줄 우리 고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귤이야, 우리가 소개할 바다의 다른 친구 궁금하지 않아? 그럼 정말 궁금하지. 고래가 귤이에게 소개할 다음 친구는 누구야? 땅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빠른 동물. 딱딱한 등. 유명한 동화의 주인공. 긴 수명.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바다 동물. 지난번에 고래가 퀴즈를 알려줬었는데 친구들 기억나? 아이, 귤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묻는 건 아니냐고? 아니야. 이번에는 귤이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바다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그 동물. 그래, 맞아. 일단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 땅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빠른 동물. 딱딱한 등. 유명한 동화의 주인공.
긴 수명. 나는 누구일까요? 친구들도 잘 알겠지?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바로 거북이야. 고래가 바닷가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거북이 어딨지? 저기 온다. 거북아. 귤이야, 안녕. 고래에게 이야기 들었어. 귤이라고 한다고? 고래가 소개해주기로 한 친구가 바로 나야. 내 이름은 귤이고 나는 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로 여행을 왔고. 하. 귤이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마음이 많이 급한가 보구나. 그래,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귤이에게 들려줄게. 빨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빨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인지는 바닷속으로 들어와 보면 알지. 알겠어. 그럼 잠시만 바로 거북이를 따라가 볼게. 귤이야, 여기야, 여기. 아니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고? 거북아,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진 거야? 방금 전까지 귤이야 안녕 이렇게 말했었잖아. 귤이야, 나는 바다거북이야. 바다거북은 땅에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만 바닷속에서는 수영 선수라고. 이 넓은 발로 노를 젓듯이 헤엄을 치지. 우와, 정말 빠른데 땅과 바다에서 이렇게나 차이가 나다니. 정말 신기해. 우리는 크게 바다에서 사는 바다거북, 육지에서만 사는 육지거북이 있는데 우리의 종류는 200에서 250가지 정도가 있어. 대부분 다른 동물들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지.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몸 전체를 둘러싼 단단한 판인데 이것을 갑이라고 해. 갑? 갑옷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그래, 맞아. 우리는 등에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지. 대부분의 거북은 머리와 다리를 갑 속에 넣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우리의 몸 길이는 10cm부터 2m에 이르기까지 종에 따라 차이가 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거북이라고 불리는데 실제 이름은 거북이야. 육지 거북과 바다 거북도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또 거북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줘. 지금부터 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지. 우리는 파충류야. 파충류 대부분이 오래 사는 편인데 거북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이야. 보통 20에서 30년을 살 수 있고 바다 거북은 보통 40에서 50년 정도, 코끼리 거북은 150년 정도 살아. 남대서양에는 나이가 정말 많은 거북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북 조나단이야. 조나단은 2022년인 지금 190살이라고 해. 사실 과학자들은 많은 거북의 종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나 오래 산단 말이야? 그럼 귤이가 거북을 오래오래 지켜보며 연구해볼까? 귤이가 우리를 연구해준다니 참 고마운데?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와 달리 숨을 쉬어야 해서 30분에 한 번꼴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해. 바다 거북이 잠을 잘 때는 바다 밑바닥의 구석으로 내려가서 숨을 참은 채로 자는데 잠자는 바다 거북은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지.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귤이는 1분도 숨을 참기가 힘든데 바다 거북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우리 바다 거북이 숨을 쉬러 땅 위로 올라오는 것 말고 땅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알을 낳기 위해서야. 땅에 알을 낳은 거북은 바다로 돌아가고 땅에서 알을 깬 아기 거북들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우와, 아기 바다 거북들 정말 귀엽다. 아장아장 너무 귀여워. 우리 아가들 정말 귀엽지? 지난번에 귤이가 만났던 고래 그리고 사람은 포유류야. 포유류는 만들어질 때부터 암컷과 수컷이 결정되는데 우리 파충류는 온도에 따라 성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우리는 땅의 온도에 따라 암컷과 수컷이 바뀔 수 있어. 최근에 미국에서 4년간 거북의 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했는데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져서 수컷 바다 거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 어? 암컷 바다 거북만 태어났다고? 수컷 거북은 없고? 그럼 아기 거북이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바다 거북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바다 거북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귤이도 친구들도 함께 노력해 줄래? 그럼 귤이도 바다 친구들을 위해 플라스틱도 적게 쓰고 일회용품도 안 쓰도록 노력해볼게. 우리 바다 친구들을 위해. 정말 고마워. 귤이에게 더욱 많은 바다 친구들을 소개해줘야겠는걸? 그럼 다음 친구가 누구일지 귤이와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 귀여운 쌍꺼풀,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지느러미, 귀여운 노래. 나는 누구일까요? 거북아.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한다고?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그리고 위 아래 뭐라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저기 보이는 산호를 왼쪽으로 돌아서 미역의 오른쪽에, 불가사리의 아래쪽에, 바위의 위쪽에. 친구들, 내가 귤이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장소를 설명하는 동안 새로운 친구에 대해 먼저 살짝 보고 올래? 귀여운 쌍꺼풀,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지느러미, 귀여운 노래. 나는 누구일까요? 친구들, 새로 만날 친구가 누구인지 딱 바로 알았지? 귤이는 그동안 친구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것 같은데 말이야. 바위의 위쪽이라고 했거든? 저기 상어가 온 것 같아. 귤이 그리고 친구들 안녕? 난 상어야.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 정말 즐겁다. 우와, 상어는 정말 멋지구나.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멋진 것 같고. 역시 인기 스타는 다르다니까. 귤이가 그렇게 말하니 괜히 부끄러워지는데? 날 반겨줘서 고마워. 귤이 그리고 친구들. 거북이에게 귤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들었어. 우리 바다 친구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우리에 대해 많이 알려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귤이와 친구들을 위해 많이 준비했지. 정말? 오늘 상어의 이야기 정말 기대되는데. 빨리 상어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모습을 볼 수 있어. 따뜻한 바다에서도 살고 차가운 바다에서도 사는데 440여 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지. 우와, 440여 종? 우와, 정말 많다. 귤이도 상어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있어. 무서운 뱀상어리, 엄청나게 큰 고래상어, 그리고 또 그래, 맞아. 규리가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걸? 우리는 종류에 따라 전체 몸의 길이가 40cm인 두툼상어부터 규리가 잘 알고 있는 6m의 백상아리, 20m 정도 되는 고래상어까지 크기가 아주 다양해. 우리 중 가장 큰 종류는 고래상어인데 상어류는 대부분 물고기나 새우, 게, 가재인 갑각류 등을 주로 먹어. 하지만 몸이 큰 상어일수록 작은 먹인 플랑크톤을 많이 먹지. 몸이 클수록 작은 먹이를 먹고 몸이 작을수록 큰 먹이를 먹는다고? 와, 정말 신기한데? 맞아. 반전의 매력을 가진 바다동물. 그게 바로 상어, 우리라고. 우리 중에 몇몇 종이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어서 우리를 포악하고 위험한 바다동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편이야. 우리의 몸은 머리, 몸통, 꼬리, 지느러미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느러미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바닷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실제로 우리 중에 가장 빠른 종류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45km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와, 정말 빠른데? 그래서 그런지 상어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이유가 있지. 그건 바로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야. 보통 물고기의 몸에는 공기주머니인 부레가 달려있는데 물고기들은 이 부레 덕분에 물에 뜰 수 있고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아도 물에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 계속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을 칠 수밖에 없지. 와, 정말? 지느러미를 계속 흔들어야 하면 조금 힘들지 않겠어? 규리야, 우리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아. 우리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 계속 헤엄을 쳐야 하지만 대신에 우리 몸의 구조도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우리의 뼈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물렁물렁하게 생겨서 몸의 크기에 비해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 그리고 불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간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몸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지. 하지만 우리 종류 중에는 위 속의 공기를 저장해 수중에 머무를 수 있는 종류도 있고 암초지대 바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종류도 있어. 오, 상어의 몸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그래, 맞아. 우리 몸은 정말 과학적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주 먼 곳에 있는 피냄새도 맡을 수 있고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먹잇감의 움직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주 가까운 물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 정말? 여기! 이건 무슨 냄새가 나? 이건 규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규리가 들고 있는 열매에서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걸? 생긴 것보다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생긴 것보다? 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데 생긴 것보다? 이렇게 주황색의 예쁜 귤이? 아, 맞아. 규리야, 우리는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생맹이야. 우리는 모든 색을 흑백으로만 볼 수 있지. 그래서 귤이 무슨 색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대신 우리는 이렇게 예쁜 눈꺼풀을 가지고 있지. 악어처럼 눈 위에 주름인 순막이 존재해서 눈을 감는 게 가능하다고. 가끔 눈꺼풀이 없는 상어의 종류도 있는데 공격을 할 때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아예 뒤집어 버리기도 해. 상어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신기한 상어가 요새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맞아, 정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으려고 하는 탓에 우리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 우리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전 세계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물론 사람이 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고 점점 바다가 오염된 원인도 있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기도 했고 말이야. 상어가 살 곳이 줄어들었다고? 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근처에 상어가 보이는 건가? 그래, 맞아. 얼마 전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4m 크기의 무서운 백상아리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적 있지? 얼마 전에 경주 앞바다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상어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한국 근처 바다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 바뀌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지역과 발견되는 횟수가 바뀌고 있다고 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 해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5m 정도의 깊이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깊이가 수영 선수들이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깊이와 비슷해서야.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사람들이 오는 것뿐이라고. 그러니 우리를 오해하지 말아줘. 상어가 이렇게 친절하고 멋진데 규리는 상어를 오해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우리를 보면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종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몇몇 종이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수영이나 서핑을 즐길 때는 혼자 있지 말고 큰 물고기 떼 근처나 물개가 있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상어가 반짝반짝한 곳을 물고기 비늘로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옷들은 피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 또 혹시 상어를 발견하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 바다에서 놀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반짝반짝한 것을 입으면 안 되고 상어를 발견하면 피하기. 이렇게 세 가지 맞지? 근데 이 규리의 반짝반짝한 눈을 보고 상어가 달려들면 어떡해? 반짝반짝한 눈? 상어가 시력이 다른 것보다 좋지 않아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오늘 규리를 위해 준비한 우리 상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규리야, 오늘 어땠어? 오늘 규리가 상어에 대해 새롭게 안 사실이 정말 많아. 그래서 그런지 상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걸. 이렇게 바다 동물들과 하나씩 친해지니 정말 기뻐.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기뻐. 다음에 규리가 만날 친구도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규리야, 궁금하지 않아? 정말 궁금해. 규리가 다음에 만날 친구는 누구야? 젤리같이 부드러운 몸,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 우산을 닮은 형태. 과학자들의 다양한 실험에 도우미. 나는 누구일까요?